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단법인 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발달장애인 평생학교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느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인의 가족 생활의 마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라도 끝이 없는 산. 어느 자폐성 부모. 올라도 끝이 없는 산. 자폐성 장애의 지적 장애인 아들을 기르면서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것은 생후 18개월. 비교적 발견이 빨랐고 적절한 교육과 부모의 노력으로 장애를 나름대로 극복한 수기를 의지 삼아 참담한 마음을 추스리고 그때부터 길고 험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항상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 주변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특수교육기관, 복지관의 시간제 치료, 방문 교사들의 교육,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아이와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면서 아이는 좋아지는 게 한 가지라면 10개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로서 퇴근 후 집에서는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아이와 씨름했건만 여러 수기에서와 같은 성과는 우리 아이에게는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마구 개성 지르기, 혀로 온 발바닥 핥기, 옷걸이나 가느다란 끈 등을 들고 소리 지르며 빙글빙글 돌리기, 침 뱉는 장난, 음식 마구 먹기 등 더 이상 산다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고 몸이 더 자랄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데스다를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지만 아이를 부모와 떼어서 키워야 할 것 같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내 몸 편안하자고 자식을 내팽개치는 듯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 행동은 더 심해졌고 온 가족이 모두 지쳐서인지 서로에 대한 이해는 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다시 베데스다를 찾았고 우리 아이는 4년 넘게 베데스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와 떼놓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대다수 장애 부모와 의사들의 의견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대로 한평생 가족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우리 아이들이 20살, 30살, 40살이 되고 몸무게가 60, 70, 100kg까지 나가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부모는 늙어갈 것이고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중증 지적 장애의 자폐까지 동반한 아이를 다른 가족들에게 돌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버는 대로 쏟아붓고 엄마는 꽁꽁 매어 살지만 그 예우는 매우 불량합니다. 모자라기만 하든가 아니면 걸리면 끝이 있는 병이라든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막연하고 같이 있지만 정말 속이 터지고 회개망측한 문제 행동에 잘못되면 폭력적이기 일수인 거구들. 한평생 헌신해도 결국은 감당 안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월세방을 얻으러 전전하는 것이 늙은 부모의 남은 몫이기 쉽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막연히 기적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렵겠지만 자식의 장애의 경증을 어렵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식의 남은 인생을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중복 장애 아들의 경우는 단체 안에서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습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사람답게 밥을 먹고 사람답게 대소변을 처리하고 스스로 옷을 입을 줄 알고 스스로 제 몸을 닦을 줄 알고 간단해도 작업 등으로 사람답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애처로운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남은 가족들도 주말에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만나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 오래도록 온전히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닌 중증 장애인들은 결국 가정에서의 방치, 수용시설 위탁 또는 각종 불의의 사고, 가정의 와해, 심지어 동반 자살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은 운이 없었을 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중증 지적 장애 자폐 아들의 위탁 양육 교육은 아동들에게 가장 절실한 교육일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면서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집정 몸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선택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